안녕하세요, 다심입니다. 오늘은 한 20대 여성분의 사주 상담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상담을 통해서 왜 어떤 사람들은 충분히 능력이 있는데도 항상 불안해하고, 오늘 제가 봐드릴 사주의 이 소유자분은 정말 괜찮으신 분이거든요. 외모도 출중하시고 능력도 있으시고, 근데 이렇게 충분한 조건을 갖췄는데도 늘 불안한지, 왜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리는데도 항상 마음이 어디 한 구석이 좀 불편한지, 그리고 사주에서 우리가 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여자분한테 이 관성은 배우자거든요. 남자들한테 이 관성은 이제 조직이자 직업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근데 이 관성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례의 주인공은 20대 후반 여성분이세요. 20대 후반 여성. 현재 작은 방송사에서 지금 이제 프리랜서로 일하고 계시고, 본인의 이제 목표는 방송의 대형 3사, MBC, KBS, SBS겠죠? 여기에 아나운서가 되는 게 자신의 이제 본질적인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민이 있으신데, 무슨 고민이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작은 방송소에서 프리랜서를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하면서 준비를 해야 할지, 아니면은 다 지금까지 했던 그 일들을 다 일단 접고 올인해서 준비를 해야 할지, 이런 고민이 있으십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고민이 있는데 추후에 한번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죠.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도 그렇고, 임용고시 준비하시는 분들, 대기업 취업하시는 분들 다 비슷한 고민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사주를 보다 보면 문제는 이 시험 자체가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 분들의 마음 구조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지금부터 이 사주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는 먼저 일간부터 보자면 개수이죠. 개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에 비유합니다. 막 바다처럼 밀어붙이는 그런 물이 아니고 안개나 이슬, 비처럼 그런 섬세한 물들입니다. 이 개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개수 일간인 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표정이나 말투, 분위기 이런 것들을 읽어내는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공감 능력, 눈치도 굉장히 빠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방송, 상담, 교육, 언어 관련된 거, 진행하는 MC 이런 것들의 분야와 굉장히 잘 맞습니다. 개수일가는요. 실제로 아나운서를 꿈꾸는 이유도 아마 이런 기질이 무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주의 진짜 핵심은 이 개수일간보다도 이 아래에 배치되어 있는 이 토가 핵심입니다. 진토, 미토, 또 미토, 진토 이런 식으로 지지 4개가 전부 토죠. 토는 이 개수일간에서는 관성입니다. 관성은 쉽게 말해서 규칙, 책임, 평가 같은 것들이죠. 사회적인 시선 이런 것들이 이제 관성인데, 즉 이분 같은 경우는 평생에 걸쳐서 연원일시 평생에 걸쳐 들어오잖아요. 평생 동안 난 좀 뭔가 잘해야 돼, 실수하면 안 돼, 난 남들한테 인정받아야 해, 이런 압박 속에서 살아가기 쉬운 그런 사주 구조를 가지셨습니다. 이 사주를 보면 생각이 많다는 말을 쉽게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제 생각이 많은데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생각이 안 좋은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또는 남들한테 욕을 먹어서 어떤 생각이 딱 들었어. 나에 대한 좀 낮은 자아감에 대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에 대한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이 굉장히 느립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요. 생각이 많으면
고민을 많이 한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사실 이 사주는 고민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생각으로 인해 발생된 감정이 잘 빠져나가지가 않는 것이 바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같은 말을 듣습니다. 아, 이번에 떨어질 것 같아요. 시험에 떨어질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얘기를 듣고 하루 정도 속상하고 끝나요. 그런데 이런 사주 구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토가 지지에 꽉 쫙 깔려 있는, 근데 수는 두 개, 개수가 원래 적은 건 아닌데 그 수를 맡고 있는 이 토가 너무 넓고 강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들었던 그 안 좋은 말, 이번엔 떨어질 것 같아요, 이런 그 말이 그날의 표정, 그날의 분위기, 그리고 그때 들었던 이런 말들을, 심지어 상대방의 목소리까지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도 떠올라요. 왜냐하면 물은 기억을 해요. 이 개수 같은 경우는 기억을 굉장히 잘하는데 이 토가, 원래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가야잖아요. 근데 토가 물기를 꽉 막고 있기 때문에 오행으로 봤을 때는 감정이 흐르지 못하고 고이는 것입니다. 이게 이 사주 소유자분의 대표적인 오행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재미있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지우고 시작할게요. 신살 중에서는 지금 보면 진, 또 미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한 글자가 중첩되는 거를 우리가 자형이라고 하는데요. 자형, 진자형, 그리고 미자형, 둘 다 있죠. 이 둘은 살짝 달라요. 진자형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릿속에 고민이 많은 형태, 생각이 반복됩니다. 아, 나 예전에 했던 그 행동 내가 왜 했지? 아, 나 어제 걔한테 내가 왜 그 얘기했지? 이 생각을 계속 반복하는 거. 이게 진 같은 경우는 습토, 즉 젖어 있는 흙이거든요. 이 젖어 있는 흙의 대표적인 특징이 머리로 생각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다르게 했으면 앞으로 또 그러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이 미미자형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음이에요. 마음에 응어리가 지는 서운함, 속상함, 상처, 미련, 이런 감정들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이 미토 같은 경우는 조토라고 해서 말을 조자 씁니다. 이게 말라있는 흙, 그러니까 건조한 모래 같은. 진토는 진흙 같은, 그러니까 습토라고 하고요. 이런 감정, 이 미미 자형은 굉장히 감정이 오래 가고, 그래서 이 사주는 머리로 한번 생각하고 또 마음으로 한번 품고, 힘든 일이 생기면 다른 사람들보다 2배는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또 신사적인 면에서 봤을 때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진, 미 둘 다 화계의 성향을 지닌 글자죠. 화계의 성향. 신자진 삼합에서 이 진토와 미토 같은 경우는 그 화계가 뭐냐면 좀 생각하는 거, 철학적인 거, 예술적인 그런 재능들 있잖아요. 그 화계살이라고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 둘 다 화계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진이 2개, 미가 2개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화계가 강한 분들 같은 경우는 겉으로 굉장히 멀쩡해 보입니다. 오히려 품이 있고 또 차분해 보이기죠. 그런데 이제 속은 좀 달라요. 반드시 혼자만의 시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아무에게나 속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저 사람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 라고들 주위에서 평가를 하는데, 실제로는 혼자 많이 버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 괴강살도 좀 있는데요. 괴강살이 정확히 있는 건 아니라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괴강은 쉽게 말해서 좀 버티는 힘인데요. 사실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자형, 화계, 괴강 셋 다 우리가 살이라는 글자, 옛날에는 살을 이제 죽을 살자를 써가지고
되게 뭐 강하게 봤는데 이 살이라는 거는 특별히 신경 쓸 거 없고 좋게 풀면은 굉장히 좋은 것, 안 좋게 풀면 또 안 좋게 나올 수 있는 건데 화계 철학적이잖아요. 생각이 깊고 자영, 복귀하고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하고 자영인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편할 수가 있어요. 본인은 힘들지만. 자, 그리고 괴강은 쉽게 말해서 버티는 힘인데요. 강한 자존심입니다. 독립성이 강하고. 그래서 힘든 일이 생겨도 쉽게 무너지지 않죠. 하지만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도움을 늦게 청할 수가 있어요. 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고 혼자 버티려고 해서 결론적으로는 더 오래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개광이신 분들은 본인 스스로 너무 자존심 부릴 거 없고 주변 사람들한테 한두 명 정도, 부모나 아니면 주변에 친한 친구들 정도 해서 내가 뭔 일이 생기면 그 사람들에게 항상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래야 훨씬 더 쉽게 문제가 풀릴 수가 있습니다. 자, 신살적인 면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 들어가 볼게요. 방송사 준비, 과연 올인해야 할까요? 아니면 병행해야 할까요? 저는 이 사주만 봤을 땐 병행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주는 관성이 엄청 강하잖아요. 관성이 강한 사람은 오히려 현실적인 기반이 만약에 없어지면 불안이 너무 커집니다. 내가 하고 있는 아무리 작은 방송사라고 해도 뭔가 내가 돈을 벌고 있는 그런 행위가 없어지면 그냥 단순히 꿈을 위해서 무조건 맞고 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엄청 불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프리랜서 경험 자체가 단순한 아르바이트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프리랜서 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프리랜서 자체가 실전 경험입니다. 카메라 경험, 현장 경험 다 이걸 지금 포트폴리오로 짜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자체가 경쟁력이 될 수 있는 사주입니다. 네. 오히려 나 이번 시험에 모든 걸 걸겠어 라고 하면은 이런 방식은 이 사주랑 잘 안 맞아요. 왜냐하면 결과에 인생 전체가 묶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한 70% 정도는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고 지금 프리랜서도 하시고 그러니까 30% 정도는 준비하고 이게 초창기 때 좀 어느 정도 자리 잡았다 하면은 나중에 70에서 60%, 30에서 한 40% 정도로 비중을 이동시키면 아마 불안함 없이 합격할 때까지 잘 준비해 나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분의 대운이 주는 한번 의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지우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경진 대운을 맞이했습니다. 경진 대운하고 이제 초입이죠. 대운의 초입 때는 사실 대운의 에너지가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잘 그게 안 느껴질 수 있는데 점차 이 경진 대운의 기운을 느낄 겁니다. 경금은 인성이죠. 정인. 그리고 천간이 정인. 그리고 진토는 정관이죠. 예, 지금 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공부와 시험, 공부, 시험, 그리고 준비, 인성은 준비, 조직, 자격, 공채, 뭐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내가 방송을 계속 해야 하나 이런 걸 고민할 시기는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나의 방송 경력을 활용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할 시기입니다. 방향은 지금 하고 있는 진로가 매우 맞습니다. 다만 방법을 조금 다듬어야 할 시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관성이 많은 거를 좋다라고 또 생각하는데 왜냐면 관성이 뭐 직업이나 배우자잖아요. 맞습니다. 어느 정도는 좋고 또 직업도 가져오고 책임감도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많고 결론적으로는 승진도 하고 사회적 성취도 이루죠. 좋은 배우자도 만나고요. 얼핏 보면은 관성 무조건 좋잖아요. 이 네 가지 다 이런 성향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너무 많아 버릴 경우에는 또 문제가 생깁니다. 남의 평가가 너무 중요하고, 자칫하면 할 수 있는 실수가 무서워지고, 비교를 또 너무 많이 하고, 자꾸 계산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쉬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관성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 열심히 사는 것이 문제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관성이 많은 분들은 책임감이 강해서 열심히 삽니다. 오히려 너무 잘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사주의 핵심이에요. 잘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마음 관리를 해야 합니다. 자, 마음 관리법 제가 적어 드릴 테니까 꼭 참고하셔서 한번 자기 생활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본인의 감정과 그리고 현실을 분리시키세요. 본인이 불안하다고 해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뭐 긴장하고 있다고 해서 자기가 뭐 부족한 건 아닙니다. 감정은 그냥 감정이고 현실은 현실이에요. 이걸 명확하게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분 같은 경우는 큰 목표를 작게 분할해야 돼요. 작게 쪼개서. 방송 3사 합격, 이거 목표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대신 오늘 나 뭐 뉴스 리딩 한 20분 정도 할게. 영상 촬영 하나, 뭐 시사 상식 정리 오늘 뭐 한 편, 이런 식으로 목표를 작게 쪼개면 훨씬 더 이렇게 관성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시스템적으로 마음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비교하지 마세요. 이분은 기본 비교 왕이에요, 비교 왕. 근데 비교하지 말고 자기의 누적량을 봐야 합니다. 내가 어제 뭐 지난주에 했으면은 이제 이번 7일 7개가 쌓였고, 또 14개, 내 다음엔 14개가 쌓일 거고, 이런 식으로 누적을 봐야 합니다. 관성이 강한 사람은 늘 남을 봅니다. 누가 합격했나, 누가 더 잘하나, 뭐 누가 더 좋은 학벌인지, 이런 것들을 보는데, 사실 성장하는 사람들은 달라요. 어제의 나와 비교를 해야 합니다. 어제의 나, 지난달의 나, 이렇게 비교하면은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사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결론은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약한 사주가 아니에요. 오히려 사회적 성취가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주입니다. 방송, 교육, 뭐 진행, 상담, 이런 것들 사람 앞에서 써는 일과도 매우 잘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압박이에요, 압박. 자기 스스로에 대한 압박. 그리고 저는 이 사주를 보면서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이 떠올랐는데, 관성이 많은 사람은 실패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잘해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먼저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는 더 빨리 달리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내가 어떻게 하면은 더 오랫동안 달릴 수 있을지 그 구조를 만드는 시기입니다. 방송 3사 합격, 뭐 운이 좋으면 인원을 많이 뽑거나 아니면 그때 뭐 컨디션이 좋아서 그날 합격할 수도 있지만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몇 년이 걸린다고 해서 포기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오래 달릴 수 있는, 최악의 경우 내가 몇 년을 준비해야지만 그 오래 달릴 수 있는 구조를, 심리적인 구조를 만드는 그런 시기가 지금입니다. 네, 인생을 바꾸는 건 가장 큰 기회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자기 페이스를 오래 지킨 사람입니다. 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